포로가 된 팽진 대장군. 이어 병사들이 이제 중상국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었어요. 이들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기 때문에 모두 무기를 압수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중상국 희굴의 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였지요. 이 고개를 숙이고 가는 행진은 이 끌려가는 내내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보성 부대를 따라서 끌려가고 있었어요. 형진은 자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이때 같이 끌려간 아장 각두가 있었죠. 각두의 모습 또한 신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무공을 가진 아장이었어요. 이게 아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 사단장 정도를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팽진이가 대장군이니까 대장군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별이 4개로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또 끌려가는 아장 송태가 있었어요. 송태도 이 작전 참모 역할을 했죠. 송태가 작전을 짜는 사람이었는데 작전을 참 잘 짰었어요. 송태도.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송태도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. 그래서 송태도 굉장히 붕괴하면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는 군사들은 뭐 이제 신만을 급조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출전한 경우도 있었어요. 이 팽진의 군대 속에. 그래서 뜻하지 않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한 경우도 볼 수가 있었죠. 이제 이 전쟁을 할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징집되는 경우는 거의 뭐 많이 볼 수가 없어요. 뭐 그 경우에는 출정할 때 이미 거기서 이렇게 제외를 시킵니다. 그런 경우는 아들을 제외시키고 아들이 가고 아버지가 가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신나라에는 이제 인원이 없어가지고 태사 정규가 막 그냥 그리고 모아서 이제 10만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이제 독려를 하는 그런 명령이 이제 밑으로 자꾸 내려오고 그랬어요. 팽진이한테. 그래서 팽진이가 고을에 있는 15세 이상에서 60세까지 막 징집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끌려오는 게 이제 이 팽진이의 사촌 동생이 팽수리가 있는데 이 팽수리도 굉장히 무공이 뛰어난 아장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이 팽수리도 이제 포로가 되는 바람에 여지없이 끌려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
팽수리도 이제 팽수리가 좀 젊은 축에 속했는데, 팽수리는 중상국으로 끌려가더라도 자기는 중상국의 충성을 다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 팽수리는 젊었으니까 살 날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서 중용을 받고서 이렇게 처형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팽수리는 끌려가면서도 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자기는 중상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끌려가고 있는 거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축에 속한 저기들이 호만이 아장이 있었는데, 호만은 이제 이 팽진이 무대에서 행정 이런 비슷한 거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아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군대 내에서도 이렇게 질서 있게 이 군대가 돌아가려면 행정도 필요하고 다 하기 때문에 호만이 이제 이 작전 참모부에 이제 속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팽진이 군대에.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병기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취중이라든가 불량, 말, 먹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어느 때 어느 부대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담당을 하는 내부 행정을 하는 그런 아장으로 봐야 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 팽진이 부대가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었어.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가 잡힌 그런 군대의 모양을 갖춘 그런 아주 정상적인 그런 군대였는데, 이제 향자 뒷발이 불쑥 하고 이제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패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. 희무의 회춘성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팽진이 군대였어요. 그렇지만 이 팽진이 군대의 이 부대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. 왜냐하면 이 식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이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중상국이라든가 피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쉽사리 이렇게 와서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약소국은 아니었어요. 왜냐면 이 팽진이 이슈와의 장수들이 일치단결을 해서 국방을 아주 그냥 튼튼하게 다져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이렇게 와서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춘성을 지나가는 이 팽진이 군대는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은 그런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이제 기록에 보면 회춘성을 지나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희무의 군대가 이제 뒷정리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부대 복귀를 이제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희무이와 모든 희무의 군대가 이제 팽진이 군대가 이제 고열에 있는 희무의 위춘성 앞 광장을 이제 와서 이제 단결을 하게 돼요. 왜냐면 국민들한테 이 승리했다는 걸 희무가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
저 힘은 자기 세력화를 위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로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힘의 근대는 이제 이 칠성 앞에 큰 광장 앞에 그거를 해서 힘의 일장 연설을 듣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때 힘은 이제 이 팽진이 이 곡에 걸었던 이 쇠사슬을 절품으로 이제 손에 들고서 이제 그 일장 연설을 해요. 사랑하는 우리 국민 이하 장수들아, 오늘의 승리는 우리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 승리를 정취한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 백춘성 국민들은 모두 일치 단결을 해서 앞으로 있을 더 큰 전투에 대비를 해야 할 줄 안다. 알겠는가? 하고 기무가 일장연설을 합니다. 그러니까 멀리서 있던 왕천이가 의미 심상한 웃음을 짓죠. 이건 바로 왕천이가 그 전날 희무한테 써준 건설문 중에 일부분이었어요. 왕천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, 이번에 포로로 잡은 팽진이 군대의 아장과 팽진이를 빼돌려서 이 휘춘성에 감추어 놓고 그 다음 일을 도모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이 왕천이의 계획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건지,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